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또 2월 보훈기도와 더불어서 법인기도 올렸습니다. 법인기도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올해가 법인절이 며칠이죠? 8월 21일. 예, 올해가 법인절 몇 주년? 예. 지금부터 100년 전 오늘쯤을 한번 영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방언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뭐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이 일본에서 처음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선언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한반도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겠죠. 준비 과정을 거쳐서 3월 1일 날 마침내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한번 돌아보자면 우선 온전해야 된다.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다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고 또 저는 어디 새어나가지 않고 오롯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 생각으로 취사한다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얼른 귀에 대강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잡히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버린다고 하니까 취사라는 말도 이렇게 딱 감이 잡히는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대강 머릿속에 이해는 하겠는데 정확하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게 온전한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 온과 전을 좀 한번 나눠 생각해 보면, 우선 온, 평온해야 된다. 안정돼야 된다. 그리고 전, 오롯해야 된다. 마음이 여기저기로 지금 새어나가지 않아야 된다. 일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근데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비에 끌려 있거나 원근 친수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 감정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싫어하다, 뭐 희노애락, 애오구, 우리가 오욕칠정이라고 할 때 그렇게 7가지 감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쁘고 화나고 또 즐겁고 괴롭고 사랑스럽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온전하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산종사님 정전대회는 뭐라고 그러셨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공부. 멈추는 공부. 멈춰야 된다. 멈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멈춰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멈춰지는 게 문제죠. 네. 그 각사님 교전 공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훈련 없이 실행되는 게 없다. 훈련 없이는 실천되는 게 없다. 멈추는 것은 저절로 멈춰지지가 않아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멈추는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멈추는 공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멈추는 건지는 좀 감이 잡히세요? 예. 우리 생각이 경계를 대하면 우선 그 경계 바깥으로 지금 마음이 지금 향하게 되죠. 근데 그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일단 멈추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시비에 지금 내 욕심에 가려있지 않는지, 또는 원근 친수에 가려있지 않는지, 또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거죠. 그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그 뭐랄까요,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뛰어나게 하는 그 요인이 뭔가, 이걸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는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IQ, 지능지수, 또는 인지능력, 사물을 어떻게 잘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가, 그런 능력. 근데 실제로 그런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의존도가 인지 능력보다는 메타 인지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시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는 능력.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길을 찾아내는 것이 인지 능력이라면, 내가 지금 바르게 찾아낸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훨씬 더 좌우하는 그 요소로서 더 큰 그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더라.
그러니까 IQ가 뭐 20%인가 그런 그 영향력이 있다면 메타인지가 40%든가 그런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빠르게 빨리빨리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온전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멈추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공부인데, 예, 어떻게 그러면 멈출 것이냐,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되기를 바라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그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잠자기까지 멈추는 시간을 다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서 뭐 하루에 14~15번 정도를 이렇게 아침 기상, 그 다음에 심고, 좌선, 끝나고 청소, 또 끝나고 식사, 이렇게 쭉 나눠서 그때마다 내가 멈춰서 챙겼느냐, 그걸 이렇게 체크하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아마 그 혈기가 막 왕성할 때라 더 그 혈기라는 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왕성할 때라 더 안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공부가 그때는 정말로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꾸준히 훈련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나이가 좀 제가 들어서 그런지 뭘 이렇게 챙겨야 되겠다 하면은 거의 크게 그 뭐랄까요, 예, 공력을 안 들여도 내가 마음을 먹으면 거의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법력이 높아지셨습니다. 뭐든지 제가 이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챙겨서 멈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먹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그 뭐랄까요, 힘들이지 않아도 대체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왜 그렇게 어렵던지 정말 미치겠어요. 대체로 아침 먹을 때까지는 그런 대로 지켜지는 것 같아요, 돌아보는데. 근데 아침 먹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예, 방심하고 저녁 때 와서 이제 오늘 내가 몇 번이나 챙겼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훈련하는 그 훈련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셔야 됩니다. 주로 식사 시간. 근데 아마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 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먹을 좀 점심 때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먹지만 아침 저녁을 혼자 먹으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딱 내 마음을 한번 챙겨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밥 먹는데 오롯이 해본다.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할 때, 차에 탈 때, 내릴 때 급한 마음에 끌려서 지금 바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그게 지금 온전하지 않은 거죠. 지금 뭔가 지금 마음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딱 멈추어서 내 마음이 평온하냐, 이게 오롯하냐 한번 돌아보고, 내릴 때도 열쇠차에 놔두고 내리는 분들 아무튼 딱 멈추어서 지금 내가 차에 내려서 해야 할 일에 지금 급해 마음이 먼저 쫓겨 빠져나가지 않고 안정되어 있느냐, 온전하냐, 지금 오롯하냐, 이렇게 한번 차를 탈 때라든지 이렇게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정해놓고 훈련을 해보셔야 돼. 이게 그래야 매사 응용하는데, 매 경계를 응하여서 내 육군을 작용할 때 멈춰서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훈련하지 않으면, 예, 법문은 좋으나 나하고는 거리가 먼 법문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예해보에 실려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물론 이 예해보에 실려있는 내용은 대산종사님께서 정전대의에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체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대산종사님께서는 그
표준을 무슨 일이나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할 것이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이것은 물과 심을 예측해서 궁핍하지 않게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쓸 때에 아쉬움이 없이 잘 쓸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수지 예측이 될 테고 우리 정신적으로는 우리 정신을 잘 함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이 있는 이는 평소에 사의 도를 연마해 두고 이 생에서 내생의 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세 번째, 미리 준비 없는 사람은 항상 아쉽고 근심과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 네 번째, 늘 준비하는 사람이라야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준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전을 통해서 준비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요, 준비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준비가 실력이다 그래서 뭐가 따로 실력 있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뭐 그 사람 그 분야에 대한 타고난 능력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진정한 실력은 준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근데 그게 노력한다는 것, 그 노력을 즐긴다는 것, 그게 사실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 수행품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대종사님께서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청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일을 당해서 청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일을 당해가지고 막상 본래 일 없을 때, 그 일 없을 때 신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 없을 때 신경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그 판국의 그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대산종사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수도인의 수첩에는 의심권이 적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늘 의심을 떠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잠깐 계속 의심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부인들은. 저는 주로 뭐 교당에 많이 있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준비해야 될 내용은 그때그때 이렇게 포스트잇 써서 그냥 모니터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그게 지저분해져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또 그 포스트잇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바탕 화면에다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그 메시지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그때그때 준비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왜 준비가 잘 안 되던가요? 미리 준비 잘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준비가 왜 잘 안 되던가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게을러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내일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이 뭔가, 더 좋은 거는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이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고, 해야 할 일들이 뭔가를 떠올려 보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죠. 한번
그런 습관을 좀 길들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폰에 그 에버노트라고 하는 그 앱을 절교히 쓰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노트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메모할 사항들을 메모하고 또 준비할 사항들은 준비하고, 어쨌든 그렇게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고, 메모지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하든지 준비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놓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각산 종사님 교정 공부에 이 준비하는 공부에 대해서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준비하는 공부에 얽매이면 정신이 쉴 틈도 없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도록 하자면 이게 끝이 없을 텐데 맨날 준비하라고 그러면은 쉴 틈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각사님 답하시기를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일을 당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니 쉬지 않는 신경으로 일을 당하여서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은 정신의 3대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물질의 경제력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일을 당해서 군색함이 없이 활발하게 잘 쓰자는 것이다. 정신의 3대력은 신경을 충분히 쉬어주지 않으면 얻어지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수양은 쉬는 데 있고 큰 생각도 쉬어야 솟는다. 육신의 자활력 또한 적당한 휴양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다. 건강을 준비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내 몸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육신을 고통을 주는, 잘 쉬어줘서 잘 쉬어주고 또 운동을 하고,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고 쉴 때 잘 쉬어주는 게 사실은 준비를 잘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하루 종일 빈둥거린 날이다. 어제 늦게 자서 머리가 맞지 않다는 핑계로 TV로 소일했다.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 글이 어디 있는 글인지 기억나세요? 예, 우리 어제 감사일기 어떤 분의 감사일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머리가 맞지 않을 때는 쉬는 게 그게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 죄송할 일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잘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쉬는 것도 사실은 준비 중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잘 못 쉬어서 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대요. 저도 이제 마라톤 할 때 보면 대회 나갈 일정을 잡으면요. 그 일정에 맞춰서 훈련 스케줄을 잡거든요. 근데 대회 며칠 전부터는 쉬어야 돼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일 대회인데 오늘까지 막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필패.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일의 성패 여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한번 돌아볼 때도 그 순간에 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했느냐 아니면 뭐 실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까지의 그 준비 과정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사실 그걸 잘 봐야 앞으로도 발전성 있는 평가가 된다. 준비를 잘했으면, 물론 준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일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준비를 좀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운이 좋게 일이 또 잘 될 수도 물론 있죠. 어떤 게 더 일을 잘한 걸까요? 일을 잘했지만
준비는 안 했지만 행운이 따라서 일을 잘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연이고, 지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건 사실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늘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거기에 있다. 이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식을 보아 미리 준비하는 공부. 세 번째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대산종사님은 여가 있는 대로 경전과 법문을 연습할 것이요. 그리고 경전을 배우고 스승과 문답하는 공부다. 이것은 시간 생활로 허송 세월을 방지할 일, 법과 경전과 스승을 정하여 배우고 법받는 공부를 할 일. 천지는 법이요 세계는 상경전이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말 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준을 잡아주셨습니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해라. 경전 법규 연습하도록 해라. 그 말씀이죠. 근데 경전 공부는 왜 하세요? 원불교 교도로서 아무튼 원불교를 알아야 되니까, 도리이니까 그런가요? 예. 경전이라고 할 때 이 경자는 길경자입니다. 길. 예. 길을 가르쳐주는. 다경반미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전을 많이 읽으면 다경, 반미인, 반은 오히려 미인, 미혹된 사람, 미혹한 사람. 그러니까 경전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경전을 많이 외워야 된다. 또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경전으로 뭔가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공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 내 길을 찾기 위한 공부여야지. 경전 공부여야지. 그 수행품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야 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옛 경전을 인거하여 말하면 그것은 믿음게 드러나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줌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볍게 듣는 편이 많으니 이 어찌 답답한 생각이 아니리요. 경전이라 하는 것은 과거 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도리를 밝혀놓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랜 시일을 지내오는 동안에 부연과 주회가 더해서 오거시소와 팔만장경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을 다 보기로 하면 평생 정력을 다하여도 어려운 바라 어느 계열의 수양연구취사의 실력을 얻어서 출중한 인격자가 되겠느냐. 그대들은 삼가 많고 번거한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옛 경전과 모든 학설은 참고로 한번 가져다보라. 그러하면 그때에는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의 참고가 더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번거한 경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정전으로 정말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해주신 이 정전 속에서 길을 찾아보자. 많은 경전 지식이 있어 유식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경전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내 수행의 길을 찾아가는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경전이라는 사실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은 지금 뭐 컴퓨터에 사경 꾸준히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또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는 분도 계시고, 글씨를 또 손으로 직접 그냥 사경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대종사님 당대에 우리 최초의 교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계화된 교서라고 할 수 있는 이 6대 요령이라고 하는 그 교서가 있는데요. 그 6대 요령에 보면은 학력고시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평가, 뭐 아무튼 그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학력고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를 이제 어떻게 그 평가를 할 거냐,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내용인데, 그 연구과의 경우, 우리가 경전 공부라는 건 연구과죠. 그 연구과는 어떻게 그 단계를 정해 주셨냐면은, 제1과는 일기표 내에 상시 응용주의 사항 6조를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그러니까 상시 응용주의 사항 6조를 통강하고, 통할 통자, 우리 강의한다고 할 때 강자,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 그 뜻을 해석하고, 또 기재하는 방식에 그 일기표, 지금 우리 뭐 교단 마음 공부 일기가 지금 그 당시에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그런 이제 일기가 있었는데, 일기를 기재하는 데 능한 사람, 이게 이제 1단계다 그랬었습니다. 상시응용주의 사항 6조를 통강한, 과거에는 강한다라는 말은 서당에서 훈장님한테 오늘 이렇게 이만큼 공부했다 그러면 다음날 그걸 외워서 강해야 돼요. 훈장 앞에서 어제 배운 내용을 입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을 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강한다는 말은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경전 공부하는 요령을 보면 첫째는 통강이에요.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표 내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이거는 지금 말하는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또 그 다음 단계는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내왕주의사항, 그 다음 해시, 해수, 우리가 베푼 것을 얼마나 베풀었고 또 내가 받은 것은 얼마나 받았냐, 그걸 해시, 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기에다가 해시, 해수 내용을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시, 해수 내용이 뭔지 그걸 적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해수, 해시 상황을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며 기재 방식에 능한 자. 또 그 다음은 일기표 내의 30계문을 통강하고, 30계문을 외우라고. 그리고 그 기재 방식에 능한 자. 그 다음에는 단규나 단규 시행 실칙 불법 연구회 통치조단에 의해서 불법 연구회가 단으로 그때는 운영이 됐거든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법규하고 비슷한 거죠. 이것을 통강하고 그 조사 방식에 능한 자. 모든 걸 일단은 통강, 그 다음에는 그 의지를 해석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공부하는 기준이 돼. 연구 공부하는 기준입니다. 전문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유래와 취지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하는 자. 이게 이제 전문부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불법 연구의 유래, 취지라는 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정전에는 개교의 동기, 또 교국의 총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서품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것을 일단은 통강하고 다 외우고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학력고시편을 통강하고 의지를 해석하고, 또 학위등급편을 통강하고, 학위등급이란 지금 말하는 법위등급 그 법위등급의 내용을 외우고 뜻을, 의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부 최고부에는 수양연구요론 전권의, 그게 이제 최초 우리 교서라고 하는 게 수양연구요론입니다. 수양연구요론 전권의 자음을 통강하고 그 의지를 해석한, 이게 이제 경전 공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수양연구요론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 정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좀 변동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의 그런 그 지도 방식에 따르자면 일단 우리가 정전을 잘 외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석할, 의지를 해석할 뜻이 뭔지를 알고, 이게 경전 공부 방법이다.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그럼 내가 지금 경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좀 판단이 되나요? 올해도 대각개교절 앞두고, 작년에도 우리가 교리퀴즈 대회 한 했었죠, 단별로. 그래서 올해도 대각개교절 앞두고 4월 15일이었나요? 예, 밴드에 보면 그 일정이 올려져 있습니다. 교리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범위는 작년하고 똑같이 교의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교의편 했으니까 올해 수행편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확실히 2년 연속을 하면 좀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교의편을 다시 한번 퀴즈 대회 범위로 삼아서 대학교 교육을 앞두고 한번 교의편 외우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경제 많이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정전의 교의편을 일단은 통강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러면 경전 공부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상인시험용주의상 4조. 경전 공부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셨잖아요. 대산종사님은 적당한 시간에 반드시 의도와 승리를 연마할 것이요. 적당한 시간에 반드시 의도와 승리를 연마할 것이요. 이것은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다. 목의포란이다. 목의포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미닭이 닭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의심을 내 머릿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된다. 닭이 좀 품고 있다가 한 며칠 품고 있다가 한 며칠 또 나가 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한 며칠 품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닭은 거의 21일간 잘 먹도 않고 주로 물 먹을 때 잠깐 내려가서 그것도 얼른 물 먹고 다시 올라가서 품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사리간에 의심껏 하나씩을 적어두고 알맞게 해두 단련하는 공부를 할 일. 사리간에라는 말은 뭐죠? 사리간에 사. 네, 사는 1인데 1이라는 것은 12이해. 일을 한다. 일을 어떻게 가리느냐. 12이해를 잘 판단하는 것이 그 연구하는 내용,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 이 우주의 이치는 대소유무의 이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무엇이 옳고 뭐고, 그러고 무엇이 진정한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또 대소유무의 이치, 모든 게 이 우주의 이치를 대소유무로 다 설명해 주셨는데, 대소유무가 뭐냐.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소유무를 적용할 거냐. 어쨌든 그런 사리간의 의심권 하나를 적어서 알맞게 해두 단련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에 잠깐 드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생각하러 하라는 건 아니라, 맑은 정신이 맑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되었을 때,
그런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공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42장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방문애도하면 도필나내요 수지봉도하면 기도심den이라. 그러니까 방문애도, 방문이라는 거는 널리 듣는다,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넓을 박자, 박에 할 때 많이 듣는 것으로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애도 도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많이 듣는 것으로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 많이 들어서 내가 도를 얻어야 되겠다. 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필나내라. 도는 반드시 얻어질 수 없다. 수지봉도하면 기도심den이라. 먼저 신을 세우고 뜻을 지켜서 천만경제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경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건 아니다. 뭐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는 수지봉도, 그 뜻을 잘 지키고 신을 가지고 그 뜻을 잘 지켜나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의심을 통해서, 의심권을, 의두를 통해서 깊이 있는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사리 간에 바른 분석력을 얻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하는 문제, 의두가 잘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의두권을 적어놓고 이렇게 계속 연막 꾸준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세요? 잘 안 되시죠? 그 왜 잘 안 될까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전 공부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일단 경전 공부를 경전 내용은 이거 알아야 거기에서 의심이 생기겠죠. 그 각사님 교정 공부에 보면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리간에 깊이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아는 것도 없는데 또 특별한 의심도 없으니 특별한 의심이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전을 보면 뭐 특별하게 그런다고 뭐 다 깊이 안다는 건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이렇게 다 의심이 탁 잡혀가 이게 막 모르면 그야말로 입맛을 잃을 정도로 뭐 의심이 탁 잡히 그런 것도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각사님 그러셨어요. 사즉 무의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의심이 없고, 망즉 유인이. 그러니까 발할망제가 서원을 말합니다. 서원을 가지고 접하면 의심이 생기게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옛 선사들이 말을 인거해서 좀 해주신 말씀이신데, 홀로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면 그렇고 그런 것이지 하고 추상적으로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냥 혼자 그냥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의심이 잘 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을 원하고 불지를 희망하며 교리를 실천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 그 길이 막연하고 답답하게 되어서 비로소 그때 의심이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확실히 경전을 그냥 내가 대충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서는 그냥 그런 거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데, 내가 정말로 이걸 경전을 통해서 승부를 하겠다. 그런 확고한 희망, 망이 생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그 막연한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의심이 생기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첫째는 내가 아예 교전 자체를 지금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경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대강 경전을 봐도 얘는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의심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런 경우는 경전을 내가 지금 생각으로만 대하고 있구나. 서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보면 의심 공부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또 이 의심 공부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중요하다는 강조를 할 때는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 이제 나 이거 가지고 의심을 좀 해보리라 했는데, 며칠을 해도 특별한 깨우침이 없으니까 실정이 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성과가 없으니까 성취감을 별로 못 느낀다. 그렇게 해서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각사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의심권을 당장 해결하려는 것은 익지 않은 반말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병아리를 깨고자 하는 사람이 2, 3일 내에 달걀을 깨보는 것과 같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쌓아서 때가 되어야 익어야 그런 것이지, 그냥 며칠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놓아버리면 그거는 의심 공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밤에 익어야 알이 빠지겠죠. 때가 되어야 병아리가 깨져 나오는 것이다. 큰 의심일수록 충분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70시부터 의심나셨던 것을 26세 되셔서야 깨치셨고, 회양선사는 8년간을 망지소조하다가 깨치셨다고 하고, 누구나 어렸을 때 의심났던 것이 커서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단박에 깨치려고 하지 말아라. 대종사님께서 7세 때 관천기 하늘을 보고, 왜 하늘은 저렇게 맑으며 갑자기 구름이 생겼으며 또 그 구름은 어디로 가며, 이렇게 의심이 생긴 것이 그 의심을 해결하고 하는 과정이 곧 구도의 과정이고, 26세에 되셨어야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이 남학 회양선사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회양선사는 회양선사의 스승이 육조해능입니다. 육조해능의 첫 상수 제자 중에 한 분으로 남학 회양선사를 들게 되는데, 육조해능 선사가 남학 회양선사가 숭산에 있다가 육조해능 선사를 이제 뵈러 가게 됩니다. 해능 스님이 육조해능 선사가 그 회양 선사에게,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 예화 많이 들으셨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 말에 회양 선사가 딱 생각이 막힌 거죠. 어떤 물건,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지? 그것을 8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능 선사 밑에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8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선사에게 그때 대답 못했던 것을 이제야 깨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느냐?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러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았다. 이거 우리가 성품자리를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큰 의심일수록 오랜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어떤 의심이라도 그거는 그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이지, 이게 내가 공부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아직 때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가사님 그러셨습니다. 의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결하기 위해서 연마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 결과, 내가 뭔가 하나 교전 중에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지? 그 답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주만이 보는 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당장에는 안 나타나요. 꾸준히 그 노력하는 그것이 굉장한 적공의 힘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물론 언젠가는 깨우침이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수도인의 수첩에는 의심권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준비해야 할 건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된다. 장단기로 오늘 준비해야 될 거, 또 이번 주일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거, 한 달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거. 예,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시응용주의상을 자꾸 우리가 새겨서 이 생활 속에서 바로 용심법이라고 하신 이 본문을 좀 내걸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